자, 방송합니다. 원래 이 삼국사기가요, 제가 원래 어제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집안에 별로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그걸 내가 챙긴다고 좀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좀 줄 거예요. 아무튼 이 삼국사기도 어제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건너뛰고 오늘이라도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은 철학산책이 있어야 되는데 철학산책은 이번 주에 한 주 쉬어요. 자, 삼국사기 잡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잡지 제2 색복지, 거기지, 기용지, 옥사지입니다. 색복은 이제 그 옷을 의미합니다. 옷. 어떻게 옷을 입고 다녔나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는 마차, 차량 뭐 이런 거에 대한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육두품까지는 뭐 디젤 차량밖에 못 타고 그 진골 이상은 예를 들면 이제 그 뭐죠? 가솔린 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용지는 일상생활에 쓰는 그릇 같은 이제 집기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옥사지는 집입니다. 집 크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구급 공무원으로 예를 들면 들어갔는데 그 예를 들면 5급 사무관들보다 이제 집이 더 크면은 눈총 맞는 것처럼 그때도 신분에 따라서 일종의 집의 크기 같은 생활 양식들의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육두품까지는 이제 월세집만 가능하고 전세집은 진골 그 다음에 성골쯤은 돼야 이제 집을 살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제약이 있는 거죠. 뭐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고 생각하시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복지, 거기지, 기용지, 옥사지입니다. 자, 먼저 색복지입니다. 자, 신라의 초기 의복 제도는 색상에 대한 고찰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무슨 색깔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제23대 법흥왕 때 처음으로 6부 사람들 복색의 존비 제도를 정했지만 여전히 이족의 습속이었다. 법흥왕 7년에 공복의 색하고 위계를 정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데 근데 법흥왕이라는 게 이제 23대 왕이니까 사실은 이제 뭐 혁거세 때 어땠느니 아니면 뭐 미추왕 때 어땠느니 아니면은 그 박지마 박아달라고 박지마 왕 때 어땠는지 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김부시가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적어놓은 겁니다. 어쨌건 대충 중국식의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법흥왕 때고 완벽하게 중국식 제도를 모방하게 된 거는 진덕왕 때일 겁니다. 지금 바로 밑에 보면 나올 거예요. 자, 진덕왕 제위 2년 진덕여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진덕왕 제위 2년 648년에 이르러 김춘추가 당나라에 입국해 김춘추가 무열왕이죠. 당나라의 의례라는 거는 이제 뭐 기타 뭐 옷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뭐 예를 들면 예의범절 이런 거, 제도 이런 거 의례를 따를 것을 청했다. 현종 황제가 근데 김춘추 때는 진덕왕 때는 이거 천종 황제가 아니라 당나라 황제가 그 짝눈이었을 거기 때문에 당나라 태종 아시죠, 그죠? 그 짝눈이었을 거기 때문에 요때 이거는 아마 현종은 태종이 5기일 거예요. 자, 현종 황제가 이를 허락하고 어쨌건 이게 본문이니까 자, 겸하여 의대를 하사했다. 옷과 띠를 하사했다. 김춘추가 이내 돌아와서 이 제도를 시행해 이족의 풍속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자, 문무왕 사원, 문무왕 제위 4년 664년에 또 부인 여자들의 복식 제도를 고쳐서 이로부터 의관이 중국과 동일하게 되었다. 자, 우리 태조가 명을 받은 후에 모든 국가의 법도는 신라의 옛것을 따른 것이 많았으므로 즉 지금의 조정과 남녀 의상도 역시 대개 김춘추를 의미하겠죠. 춘추가 청에서 들어와 남아있는 제도일 것이다. 우리 태조라는 건 여기서 왕건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고려의 복식 제도라는 것도 결국에는 신라의 연장선이라서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밑에 보면 그 관련한 얘기 나옵니다. 자, 저는 그런 말입니다. 신이란 거는 저의 이제 다른 표현입니다. 옛날에는 신이라 그랬습니다. 신하 신자 써가지고. 자, 신은 상국 사신으로, 상국이라는 건 송나라를 의미하겠죠, 그죠? 송나라의 사신으로 3번 봉행했는데 일행의 의관이 송나라 사람과 더불어 차이가 없었다. 한 번은 조회에 들어가다가 너무 일찍 도착해
자신전 문 앞에 서 있었는데 합문원 한 명이 와서 묻기를 어떤 사람이 고려인 사자입니까? 라고 해서 내가 그렇다라고 하니 웃으면서 갔다. 비슷했다 그런 말이겠죠. 송나라하고 고려하고. 자, 또 송나라의 사신 유규 오식이 내빙에서 숙소에 묵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 온 겁니다. 자, 연회에서 향장 한 기생을 보고, 향장이라는 거는 이거는 옷을 뭐 어떻게 입었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향장 한자 어려서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향장 한 기생을 보고서 계단 위로 불러와서 활수의와 색사대 대군을 가리키며, 요거는 옷에 이제 그거겠죠. 뭐 예를 들면 옷에 붙어 있는 뭐뭐를 가리키며 뭐 그런 말이겠지. 자, 찬탄하여 말했다. 이것들은 모두 3대의 옷인데, 3대라는 건 하은주를 의미해요. 여전히 쓰이고 있을 줄은 몰랐다. 이런 것들로 볼 때 지금 부녀의 예복도 대개 당나라의 옛것임을 알 수 있다. 송나라 때 사람들이 하은주 3대를 알 리는 없고, 여기서는 이거 존나 오래된 옷인데 니들은 아직 이거 입고 있구나,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송나라가 이제 당나라 이후에 5대 식국 거치고 나서 이제 중국을 잡아먹은 이제 오랑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제 고려 사람들이 당나라 옷하고 되게 비슷한 걸 입네, 그렇게 해서 되게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신라에서 고려로 내려올 때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고, 당나라에서 송나라로 바뀔 때는 조금 변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김부시가 적어놓은 것 같아요. 캠코더 같은 걸로 좀 찍어놨으면 지금 영상 자료를 많을 텐데 김부시가 그런 생각 못했던 모양입니다. 자, 신라는 연대가 오래되었고 문헌과 사서들이 결락되어 그 제도를 자세히 말할 수 없으나 다만 찾아볼 수 있는 것만 대강 기록하면 이렇다. 자, 버풍왕 때 제도에서는, 버풍왕 때 처음으로 이제 그 공복의 색깔 이런 걸 정했다 그랬죠, 그죠? 자, 버풍왕 때 제도에서는 태대각간부터 대하찬까지는 자색 옷을 입었고, 아찬부터 급찬까지는 비색 옷인데 모두 아호를 들었고, 대남아와 남아는 청색 옷을, 대사부터 선저지까지는 황색 옷을 입고 있었다. 이찬과 잡찬은 비단관을 쓰고, 파진찬과 대하찬과 금하는 비색관을 쓰고, 상당 대남아와 적위대사는 갓끈을 메었다. 요거는 여러분이 그 국사교과에서 배운 관등에 따라서 이제 뭐 관복을 무슨 색으로 입고, 이제 그게 바로 요 얘기일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국사교과서 한번 뒤져보시면 됩니다. 자, 흥덕왕 즉위군요. 흥덕왕이면은 헌덕왕 다음이죠. 그 장보고가 처음에 청해진에 안착했던 시기입니다. 자, 흥덕왕 즉위 9년. 자, 태화 8년에, 요건 태화라는 건 중국의 당나라의 언어겠죠 아마. 하교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상하가 있고 지위에는 존비가 있으니 명칭과 법칙도 같지 않으며 의복 역시 다르다. 풍속이 점차 각박해지고 백성들이 서로 다투어 사치와 호화를 일삼아서 다만 신이하고 진귀한 물품을 숭상하고 오히려 비야한 토산품을 경시하니 예절이 점차 잃어가는 참람함에 이르고 풍속은 언덕이 평평해지듯 점차 쇠퇴하기에 이르렀다. 감히 옛 법칙에 따라 분명한 명령을 내리니 만약 고의로 어기는 사람은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요 흥덕왕 때 그 복식제도가 만들어진 제도가 이 뒤에 나오는 건가 봐요. 자, 진골대등에 대한 겁니다. 자, 복두. 진골대등이라 그러는 건 아마 진골과 대등이라는 거는 같다 그런 말이잖아. 비슷하다, 같다, 맞먹다 그런 말이잖아. 진골과 그 신분이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마 진골은 김씨들을 의미할 것이고, 대등이라는 거는 김씨가 아닌데도 아마도 김씨 대접을, 진골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박씨들이 보통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는 뭐 주석이 안 붙어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복두, 머리에 쓰는 두건은 임의로 한다. 겉옷과 반비, 바지는 개수금라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거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뭐 개수금라가 뭐니 이런 것들은 제가
일일이 다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식사를 자세하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분들한테. 저는 그릴라인을 멍청이라 가지고 사실 복식이 어떠니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자, 허리띠에는 연문 105개 사용을 금지한다. 목신발은 자색 가죽을 금한다. 목신발띠는 은문 105을 금지한다. 버선은 능 이하의 것을 임의로 사용한다. 신발은 가죽, 실, 말을 임의로 사용한다. 포는 26승, 26승 이하를 사용한다. 포라는 건 비단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비단이라는 것도 아마 그걸 거야. 몇 승짜리냐에 따라서 아마 이게 품질이 다를 거예요. 높을수록 아마 좋은 걸 겁니다. 숫자가. 자, 진골 여자입니다. 이번엔 진골 여자. 겉옷은 개수금라를 금한다. 속옷과 반비, 고, 버선, 신발은 모두 개수라를 금한다. 표는 개 및 수에 금은 실과 공작꼬리, 비취털 등을 사용한 것을 금한다. 빗에는 슬슬전과 대모를 금한다. 비녀에는 무늬를 새기거나 굿을 다는 것을 금한다. 모자에는 슬슬전을 금한다. 슬슬전이 뭐죠? 자, 포는 28승 이하를 사용하고 모든 색에서 자황색의 사용을 금한다. 자, 이번엔 육두품입니다. 육두품. 복두에는 세라와 사견포를 사용한다. 시견포를 사용한다. 자, 겉옷은 면주와 주와 포만을 사용한다. 속옷에는 작은 무늬 능직과 시견포만을 사용한다. 시견포 세 가지 전부 다 아마 직물이겠죠. 자, 바지에는 시와 견과 면주 그리고 포를 사용한다. 띠에는 검은 무소뿔과 유석, 철, 동만을 사용한다. 버선은 시, 면주, 포만을 사용한다. 목신발에는 검은 술록의 주름무늬 자색 가죽을 금한다. 목신발띠는 검은 무소뿔과 유석, 철, 동을 사용한다. 자, 신발은 가죽과 마만을 사용한다. 마시죠, 그죠? 자, 포는 18승 이하를 사용한다. 자, 이번엔 육두품 여자입니다. 겉옷은 다만 중소 크기의 능직과 시와 견만을 사용한다. 속옷에는 개수라와 야초라의 사용을 금한다. 반소매 옷은 개수라와 세라의 사용을 금한다. 바지는 개수금라와 세라, 금리를 금지한다. 목도리에는 개수금라와 금은리를 금지한다. 배자와 저고리에는 모두 개수금라와 포방라, 야초라, 금은리를 금한다. 거치마에는 개수금라, 세라, 야초라, 금은리, 협피를 금한다. 허리끈과 옷고름에는 개수를 금한다. 속치마에는 융개수금라와 야초라를 금한다. 허리띠는 금은실과 공작꼬리와 비취털로 만든 끈을 금한다. 버선목은 게라와 세라를 금한다. 버선은 개수금라와 세라와 야초라를 금한다. 신발은 개수금라와 세라를 금한다. 빗에는 슬슬전을 금한다. 비녀는 순금에 은으로서 새기는 것과 구슬로 꿰는 것을 금한다. 모자에는 세라와 사와 견을 사용한다. 포는 25승 이하를 사용하고 색은 자황색과 자자분금 설홍의 사용을 금한다. 그렇답니다. 자, 이번에 오두품입니다. 자, 복두는 나직과 시와 견과 포를 사용한다. 겉옷에는 포만을 사용한다. 네이와 반소매 옷은 작은 무늬 능직과 시견 포만을 사용한다. 바지에는 면주와 포를 사용한다. 허리띠는 철반을 사용한다. 버선은 면주만을 사용하며 목신발은 검은 술록의 주름무늬 자색 가죽을 금한다. 목신발띠는 유석과 철과 동만을 사용한다. 신발은 가죽과 말을 사용한다. 포는 15승 이하를 사용한다. 자, 오두품 여자입니다. 겉옷은 무늬 없는 호천을 사용한다. 호천. 겹천이 아니라 호천. 자, 속옷은 잔무늬 능직만을 사용한다. 반소매 옷은 개수금과 야초라와 세라의 사용을 금한다.
바지는 개수금라와 세라, 야초라, 금리를 금한다. 목도리에는 능과 견 이하를 사용한다. 배자에는 개수금과 야초라, 포방라, 세라, 금은리, 협필의 사용을 금한다. 저고리는 개수금, 야초라, 포방라, 세라, 금은리, 협필의 사용을 금한다. 거치마에는 개수금, 야초라, 세라, 금은리, 협필의 사용을 금한다. 뭘 자꾸 금한대. 허리끈과 허리띠겠죠. 허리띠와 옷고름에는 개수금라의 사용을 금한다. 속치마에는 개수금, 야초라, 금은리, 협필의 사용을 금한다. 허리띠는 미안합니다. 허리끈하고 허리띠를 따로 적어놨네. 허리띠는 우리가 아는 대고요. 허리끈은 보자. 이게 요자인가? 요라고 해서 요대할 때 요하고 대가 다른 건가 보네요. 저는 같은 걸 줄 알았는데. 자, 요하고 대가 다른가 봅니다. 자, 허리띠는 금은실과 공작고리, 비취털로 만든 끈의 사용을 금한다. 자, 버선목은 개수금라와 세라의 사용을 금한다. 버선은 개수금라, 세라, 야초라의 사용을 금한다. 신발은 가죽 이하만을 사용한다. 빗은 소대모 이하를 사용한다. 비녀는 백은 이하를 사용한다. 모자는 없다. 포는 수무승 이하를 사용하고 색은 자황색과 자자, 분황, 설홍, 비색의 사용을 금한다. 많습니다. 자, 사두품입니다. 이번엔 사두품. 자, 복두는 사, 시, 견, 표. 견하고 포. 오타네. 자, 포만을 사용한다. 겉옷과 바지는 포만을 사용한다. 속옷과 반소매 옷은 다만 시, 견과 면주, 포만을 사용한다. 허리띠는 철과 동만을 사용한다. 목신발은 검은 술록의 주름무늬 자색 가죽을 금한다. 목신발띠는 철과 동만을 사용한다. 신발은 소가죽과 마 이하를 사용한다. 포는 13승 이하를 쓴다. 보면 대체로 남자들이 복잡하지 않고요. 여자들이 더 복잡하죠. 그죠? 여자들이 꾸미는 게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자, 사두품 여자. 겉옷은 면주 이하만을 사용한다. 속옷은 다만 작은 무늬 능직 이하만을 사용한다. 반비와 바지는 작은 무늬 능직과 시와 견 이하만을 사용한다. 목도리와 저고리는 견 이하만 사용한다. 자, 배자는 다만 능 이하만을 사용한다. 거치마는 시와 견 이하만을 사용한다. 허리끈은 치마와 같으며 옷고름은 월라를 사용하고 속치마는 없다. 허리띠는 수농끈과 야초라, 승천라, 월라의 사용을 금하고 면주 이하만을 사용한다. 비선목은 잔무늬 능직 이하만을 사용한다. 자, 버선은 잔무늬 능직, 시, 면주, 포만을 사용한다. 신발은 가죽 이하를 사용한다. 빗은 소아, 뿔, 나무를 사용한다. 소아라는 게 힐소자에다가 어금니자네. 뭐 그런 게 있겠죠. 자, 비녀는 아로새긴 것과 굿을 꿰는 것 및 순금을 사용한다. 순금을 금지한다. 자, 모자는 없다. 포는 18승을 사용하고 색은 자황색과 자자분황, 설비홍 그리고 멸자색을 금지한다. 자, 이번에는 평민입니다. 사두품까지는 일종의 귀족 취급을 받았고, 그죠? 삼두품부터는 이제 귀족이 아니라 그냥 평민이라고 하는 거 같죠, 그죠? 자, 평민입니다. 복두는 견포만을 사용한다. 겉옷과 바지는 포만을 사용한다. 속옷은 견포만을 사용한다. 띠는 동과 철만을 사용한다. 목신발은 검은 술록의 주름무늬 자색 가죽의 사용을 금한다. 목신발띠는 철과 동만을 사용한다. 신발은 마 이하를 사용한다. 포는 12승 이하를 쓴다. 평민 여자입니다. 겉옷은 면주와 포만을 쓴다. 속옷은 다만 시와 견, 면주, 포만을 사용한다. 바지는 시 이하를 사용한다. 거치마는 견 이하를 쓴다. 옷고름은 능 이하를 쓴다. 띠는 능과 견 이하를 사용한다. 버선목은 무늬 없는 것을 쓴다. 자, 버선은 시, 면주 이하를 쓴다. 빗은 소아와 뿔 이하를 쓴다. 비녀는 유석 이하를 쓴다. 포는 15승 이하를 쓰고 색의 사용은 사두품 여자와 동일하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색복지는 아니고 좀 더 있어요. 이제 신라에 대한 걸 했으니까 고구려 백제에 대한 것도 해야죠. 자, 신당서에는 고구려 왕은 오색 무늬의 옷을 입고 백색, 하얀색, 나직으로
관을 만들며 가죽 혁대에는 모두 금단초를 달았다. 대신은 청색 나직의 모자, 그 다음 신부는 진홍색 모자를 쓰고 귀 부분 양쪽에 세깃을 꽂고 세깃털을 꽂고 여러 금은 단추를 달았다. 웃옷은 통이 넓고 바지는 통이 넓었으며 백색 가죽 뒤에 황색 가죽신을 신었다. 평민은 거친 옷을 입고 고가를 썼으며 여자는 머리에 장식으로 수건을 썼다라고 한다. 요거는 신당서 기록입니다. 자, 책부원구 기록입니다. 책부원구에는 고구려는 공식 모임에서는 모두 금수와 금은으로 장식했다. 대가와 주부는 모두 머리에 두건을 썼는데 관책과 비슷하지만 뒷면이 없다. 소가는 절풍을 썼는데 형태가 곡갈과 같았다. 절풍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절풍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나? 옛날에 그 악지할 때 절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북사에는 백제의복은 고구려와 대략 같다. 조회 배례와 제사 때에는 그 모자에 양쪽에 날개를 붙이고 군의 행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군대 행사요. 자, 나솔 이상은 관에 은꽃을 장식했고 장덕은 자색띠, 시덕은 검은띠, 고덕은 적색띠, 개덕은 청색띠, 대덕과 문독은 모두 황색띠, 무독으로부터 극우까지는 모두 백색띠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고구려 백제는 비슷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수서에는 백제에는 좌평으로부터 장덕까지는 자색띠, 시덕은 검은띠, 고덕은 적색띠, 개덕은 청색띠, 대덕기야는 모두 황색띠, 문독으로부터 극우까지는 모두 백색띠를 썼다. 모자에 대한 제도는 모두 같지만 관입니다. 관. 다만 나솔 이상은 은꽃으로 장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당서입니다. 당서에는 백제 그 왕은 소매가 큰 자색 도포와 청색 비단 바지를 입었으며 검정색 나직 관모에 금꽃 장식을 하였고 흰 가죽 뒤에 검은 가죽신을 신었다. 관인들은 모두 비색으로 옷을 입고 은꽃으로 관모에 장식했다. 일반인들은 비색과 자색을 입지 못했다라고 했답니다. 자, 통전에는 백제의 그 의복은 남자는 대략 고려와 동일하고 고구려겠죠. 부인의 의복은 포와 유사하지만 수는 약간 크다라고 일렀다. 자, 여기까지가 색복지입니다. 색복지. 어떻게 사람들이 옷을 입었나에 대한 건데, 일단 김무식이는 관복 같은 거는 뭐 밑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있는 건 잘 모르겠고요. 적어도 관복은 신라하고 고려가 비슷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하고도 이제 비슷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